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이노와리스 3분기 보고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최근에 그 스몰셀 관련해서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 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40% 영업이익이 됐는데, 오늘 3%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매출이 지금 한 50% 가까이, 36% 가까이 좀 감소를 했네요. 300억대였는데 200억대로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감소를 했어. 58억에서 30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18%였는데 14%로 감소를 하면서 좀 전반적인 실적이 이제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컨센도 매출이 한 270억 정도고 그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였으니까 컨센보다도 이제 상당히 좀 안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3% 오른 이유가 또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2020년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 먼저 보게 되면은 자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늘었어요. 현금이 지금 2019기 말 기준으로 한 260억이었는데 현금이 이제 400억으로 굉장히 좀 늘었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이제 잘 벌고 모으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매출액이 이제 3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늘었는데 문제가 이제 저번 분기 2분기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200억 정도고 매출 원가가 이제 110억인데 매출액이 이제 증가한 거에 비해서 매출 원가는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죠. 이게 당연히 이제 스몰셀을 만드는 제조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소프트 쪽으로 많이 그 제품을 수주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 원가라든가 판관비는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행히 이제 매출액은 많이 증가를 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제 제품군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2019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3분기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것은 이제 2분기까지의 그 누적 매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은 3분기 그 자체만으로의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무선망 최적화랑 빅데이터랑 통신 TNM 이런 각각의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가 이게 57억이고 여기 57억이에요, 단위가. 그리고 2분기 때가 이제 13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무선망 최적화가. 근데 3분기 때 좀 줄었습니다. 94억으로 좀 줄었고, 빅데이터가 굉장히 좀 줄었어요. 31억에서 16억에서 9억으로 굉장히 좀 줄었고, 통신 TNM 13억, 그리고 이제 통신 TNM이 그 2분기 때 엄청나게 110억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42억으로 조금 감소한 모습이고, 스몰셀은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46억 그리고 17억 그리고 21억으로 2분기보다는 조금 증가했는데 이걸 뭐 증가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뭐 용역이나 기타 같은 것들은 이제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선망 최적화가 조금 감소를 했고 빅데이터가 좀 많이 감소했고 통신팀 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IR 쪽이랑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선망이 2분기 때 좀 피크를 친 거냐, 그리고 빅데이터 쪽은 왜 매출이 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설명이 좀 불충분하긴 했는데, 일단 기주국이 먼저 깔리고 나서 그런 최적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후행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KMW가 사실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매출액 자체만 보면은 가장 이제 더 높아졌잖아, 2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와리스 매출이 좀 감소하는 것은 약간은 그런 어떤 기지국이 깔리고 난 다음에 최적화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후행적으로 들어가는 경향 때문에 매출이 좀 적게 나온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제 4분기는 매출액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IR 담당자 말로는 한 1분기랑 2분기 사이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쪽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5G 쪽이랑 관련이 좀 없나 해서 좀 물어봤는데 5G 쪽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매출액은 좀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앞으로 4분기 2020년 매출이 줄 거냐, 그러진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5G는 계속 이제 그 핸드폰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매출은 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고요. 4분기 실적은 1분기랑 2분기 사이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이제 수출 쪽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매출이 늘었냐에 대한 질문으로는 일본 쪽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 쪽 그 중에서도 이제 TNM 장비 쪽이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이노알스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쪽에도 자회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수혜를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 5G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처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셀 쪽에도 좀 물어봤는데, 이제 인도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명확하게 아직도 그 정확하게 답변을 준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도 쪽 매출이 스몰셀이 이제 시제품 테스트용 장비를 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케이 승낙을 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이제 내수랑 수출을 보면은 이제 내수가 270억, 이제 수출이 430억으로 수출이 이제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이거 이제 2분기 때까지의 그 매출인데, 수출이 이제 320억에서 이제 430억으로 이제 110억이 좀 늘었고, 내수 쪽도 180억에서 270억이니까 한 90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의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좀 늘었습니다. 근데 수출이 약간 조금 더 늘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단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았어요.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36,000원까지 갔다가 28,000원까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 이런 그 3분기 실적이 이제 잘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오늘 상승한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다시 4분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이 계속 이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상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4분기부터 이제 2020년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지금 주가는 계속 이제 우상향, 저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상승은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5G 스몰셀 외산 잠식 위기감 커져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목만 보자면은 이제 스몰셀 관련주 이노화율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직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기사들을 보면은 크게 뭐 걱정할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국내 스몰셀 제조사가 원래는 9개에서 10개였는데 콘텔라, 이노알스, 유캐스트 이렇게 세 곳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치킨 게임이 이제 끝났고 경쟁력 있는 회사 3개 회사만 살아남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노알스는 KT 쪽에 직접적으로 스몰셀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용화 시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이제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5G 스몰셀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5G 스몰셀 쪽으로는 매출이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외국 쪽 회사들 무슨 뭐 에어스팬 뭐 이런 회사들이 상용화가 더 한 발 앞서서 예상이 된다. 이미 시제품을 완성한 기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부터 외산 스몰셀의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문장이 도대체 뭐죠? 여기서 의미 있는 문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시제품을 완성한 기업도 있는데, 이런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용화까지 바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 통신사랑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고, 그쪽까지 양산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술력이 그만큼 이제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몰셀 쪽으로 해서 아직은 뚜렷한 강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야지, 지금 그 스몰셀 쪽 회사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스몰셀
국가학회에서 이제 스몰셀 사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통신 3사에서 스몰셀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상용화 그런 단계 그런 계획은 아직은 이제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계획을 2020년에 이제 마련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노아리스가 스몰셀 기업 중에 하나인 이노아리스가 타격을 뭐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고 크게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한 우려를 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이런 기사들이 원래 그런 위기라든가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기사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지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의견이 변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얼스 3분기 실적에 대해 좀 자세히 봤고